회로가 조금 우려스럽네요. 특별히 이제 뭐 코스피는 그래도 조금 선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뭐 불확실성이 있는데 코스닥이 하락폭이 조금 커져 갑니다. 예. 자, 양태현 대표와 함께 또 이슈 진단합니다.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회사채 시장도 얼어붙고 있고. 예. 그래서 증자들을 하려는데 증자도 만만치 않고 주식시장에 또 부담을 줍니다. 특별히 이제 유상증자 그런데 증자한 기업 가운데 개인비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주가 급락을 했었는데, 예. 증자가 이 회사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의미보다는요, 제가 지금부터 우리 시장도 안 좋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게임빌에 대한 부분이 왜 특이한 점이 있는지 이해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게임빌뿐만 아니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증자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하실 수 있게 전반적으로 개념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예. 자, 이 증자라는 거는 증가시킨다, 자본을 증가시킨다라는 거죠. 자본금을 늘리는 게 증자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상증자, 돈을 받아서 늘리는 것과 무상증자, 돈을 안 받아서 자본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상증자, 그럼 돈을 안 받아서 늘리는 방법은 과연 뭐냐라고 하면 이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인데, 그동안 이익을 회사에서 이렇게 내고 났으면은 일정 부분 배당이라도 우리 그 투자자분들한테 주고 나서 사내에다가 유보를 시킨 금액 있죠? 요거를 이익잉여금이라 그러는데요. 그 이익잉여금을 증자의 재원으로 이렇게 올리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기존 주주들한테 돈을 안 받고 하는 무상증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상증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있는 기업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돈을 쌓아놓고 이익이 계속 발생된 기업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보통 무상증자라는 기업들은 그동안 돈을 꾸준히 벌어왔기 때문에 주가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벌어들이는 돈도 굉장히 좋았고, 사업이 굉장히 잘 됐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뭐합니까? 유상증자는 돈이 없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한테 우리 어떤 투자를 하든가 시설을 늘릴 테니까 돈을 좀 더 달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유상증자입니다. 그래서 돈을 더 받아내야 되는 압박을 가하기도 하고요. 이런 기업들은 보통 유상증자는 돈을 못 벌었던 기업들이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돈을 못 벌었던 좋지 않은 기업들이 하는 게 바로 유상증자입니다. 그래서 무상증자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갑자기 상한가를 간다든가 이렇게 호재로 인식이 되게 되는 거고, 유상증자가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악재로 인식이 돼가지고, 예. 근데 지금 현재 유상증자가 나왔던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20% 이상씩 급락을 하고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유상증자는 안 좋은 기업이 한다 그랬는데 게임빌은 안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게임빌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하게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게임빌의 이익잉여금 관련돼 갖고 자본 쪽에서 이익잉여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돈을 계속 쌓아놓고 주주 안 주고 계속 주주 어느 정도 목만 주고 회사가 계속 유보시켜 갖고 들고 있으면은 이익잉여금이 점점 쌓인다 그랬죠? 그런 이익잉여금 항목이 어떠냐면 지금 360억, 520억, 745억, 798억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계속적으로 회사가 돈을 벌어가지고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798억씩이나 지금 쌓아놓은 이익잉여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 이 이익잉여금을 갖고 있냐라고 봤더니 똑같이 이 게임빌입니다. 21억 정도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갖고 있다가 170억 갖고 있다가 122억, 133억 정도로 계속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단기 금융자산으로 계속 이 투자를 하면서 이게 뭐냐면 게임빌을 가지고 있는 지금 바로 팔아서라도 현금화시켜서 돈을 쓸 수 있는 재원입니다. 그러면 보게 되면은 600, 560, 560억 정도의 지금 당장 사용을 할 수 있는 현금 재원이 있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HTS에서 보시게 되면 56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 그게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그러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돈이 있는데 돈이 있으면 왜 유상증자를 했을까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존 주주들도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흔들리지 않았나. 그래서 과도하게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상증자라는 악재를 가지고 상당히 과도하게 빠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게임빌에 대한 흐름, 주가 차트가 제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아무리 좋은 회사고 좋은 주식이라고 한들 주가에 대한 부분이 단기적으로 꺾이게 되고 수급 자체가 엮이게 된다 그러면 차트 보시죠. 급락했죠. 12만, 13만 원까지 구가하던 종목이 지금 7만 9천 원, 방금 전에 7만 7,900원까지 찍어버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이런 부분 제가 지난번 삼성전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에 걸리게 된다 그러면 일단 수요와 공급이 꼬였다, 엮였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되 반등이 나온다고 하되 제가 삼성전자 첫날 이렇게 급락할 때 말씀드렸던 거 있죠? 바로 반등이 나와가지고 극복할 가능성은 99%도 안 된다. 99% 힘들다. 1%도 반등 바로 나올 가능성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종목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급반등해가지고 이 종목이 12만원, 13만원까지 단기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1% 이하로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박스권 트레이딩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물량을 조금 줄였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단기적으로 가격을 좀 낮추는 전략, 이런 전략 정도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내용이 좋아서 투자를 했던 그 투자자들에게는 좀 날벼락 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런 것들을 좀 명확히 밝히고 주주를 설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